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술과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좀 바쁜 한 주였어요. 계속 바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이제 평가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실은 시험 한 2주, 3주 전에 가장 바빠요. 그때 막 시험 문제를 내고 이제부터 좀 한가하죠. 이제부터 시험 애들이 볼 때까지는 좀 한가합니다. 저도 하나님이랑 비슷하게 바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과 비슷하게 컨디션이 안 좋았다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계속 이제 속이 안 좋았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실 맥주 마시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맞아요. 맥주를 좀 못 먹고 있어서 좀 시무룩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쉽네요. 샌님한테서 맥주를 빼면 그쵸? 너무 타격이 큰데 그쵸? 네, 너무 건강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어쩌면 저희 토크토랑과 가장 잘 어울릴 수도 있는 주제, 바로 요리입니다. 토크토랑의 슬로건이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잖아요. 음식이나 술과 함께 수다를 같이 풀어내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음식을 해서 대접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매주 나누고 있는 만큼 한 번 정도는 꼭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쵸? 맞아요. 저희가 음식을 이렇게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과 우리가 요리하는 것은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레시피 뭐 이런 거 정말 저는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오늘 많은 걸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목은 요리조리 나의 레시피인데 음식을 저희가 만든다라고 할 때 뭐 요리라고 쓰기도 하고 조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네. 요리조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 뭐 둘리 같은 느낌으로 요리조리 썼던 거 아니고 그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네. 붙여봤어요. 어, 뭐 한 그릇의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역시 샌님한테 하나의 더 별명을 더 붙여드리고 싶은데 샌님이 이런 제목 짓는 걸 참 잘해요. 네, 제목 짓기 아티스트 어때요? 요새 이게 무슨 아티스트 이렇게 붙여 말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예를 들어 잠을 잘 자는 사람이다. 그럼 수면 아티스트 이렇게. 제목 짓기 장인입니다. 역시 좋습니다. 오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에피타이저는 뭐 아무래도 요리, 조리 둘 다 음식을 만드는 일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자주 해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해먹는 음식을 에피타이저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즐겼던 음식은 아니었는데 요즘 너무 좋아하는 메뉴, 바로 바질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네. 바질은 사실 음식에서 되게 흔하게 저희가 쓰이는 허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고수나 이런 허브류의 다른 허브 채소와 다르게 호불호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탈리아 요리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태국같이 아시아권에서도 사실 너무 많이 사용되는 허브이기도 하고요. 저는 테라스에서도 바질을 키우고 있는데요. 통풍이 잘 되지 않거나 하면 벌레가 진짜 잘 생기고 성장도 되게 더뎌서 햇빛과 통풍이 둘 다 좋은 야외에서 키우는 게 확실히 좀 바질을 잘 키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추위에 진짜 약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시기에 잎이 잘 자랄 때 열심히 먹어줘야 합니다. 겨울을 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실은 샌님 집에 와 있는데요. 실제로 자라고 있는 바질을 봤거든요. 거의 나무급입니다. 너무 잘 자라가지고 거의 나뭇잎의 크기만큼 바질잎이 커가지고 저는
이제 실제로 키우고 있는 바질은 처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파는 바질은 그렇게 잎들이 크지 않잖아요. 맞아요. 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시들시들해 있고 근데 음. 저렇게 뭔가 싱싱하고 잘 자란 바질을 보니까 굉장히 군침이 돌더라고요.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하려면 사실 바질 페스토가 필요하잖아요. 바질 페스토는 뭐 검색해 보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지만 바질 잎과 잣 그리고 올리브 오일, 다진 마늘, 소금을 각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갈아서 만들게 됩니다. 바질 페스토만 만들면 사실 뭐 파스타는 끝이나 다름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삶은 파스타면에 바질 페스토를 섞고 뭐 원하는 뭐 새우나 조개 같은 재료를 넣고 싶으면 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해산물 없이 깔끔하게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간단하게 바질 페스토와 면만 그냥 섞어서 파스타를 만들고 그 위에 치즈를 갈아서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바질 페스토는 제가 뭐 한 번에 만들어서 좀 얼려두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진짜 거의 라면급이죠. 면만 삶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진짜 요리가 아니라 조리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될 것 같고요. 네, 직접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서 먹어보시면 사실 오늘 제가 하나님한테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먹어보면 뭐 파스타가 아니더라도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도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렇구나. 얼릴 만큼 남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바질 페스토를 얼리면은 어디다 얼리나요? 저는 이제 작은 소분용 플라스틱 용기가 이제 다회용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보통 얼려놓고 금방 녹아요. 이게 오일 때문에 또 잘 떨어지거든요. 꽝꽝 얼지 통에서도. 않는구나. 네. 그래서 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뭐 미리 전날 해동해야 되거나 이런 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수제 바질 페스토를 해먹는다는 건 진짜 정말 저는 되게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질 페스토 저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를 사 먹어봤지 해 먹어보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께 곁들일 술로는 제가 언젠가 한번 꼭 소개하고 싶었던 칵테일인데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에피타이저로 내놓은 김에 아예 바질로 오늘 시작과 끝을 다 내보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바로 진 바질 스매시라는 칵테일인데요. 뭐 레시피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사실 별로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궁금해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좀 찬찬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쉐이커가 필요한데 사실 칵테일 쉐이커가 집에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밀폐 가능한 텀블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용기든 그런 쉐이커나 용기 안에 바질 잎을 10장에서 뭐 12장 정도 뭐 원하는 기호에 따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 정도를 넣어주시고 설탕을 2티스푼 정도 그리고 드라이 진 보통 뭐 진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술들이 해당될 거예요. 드라이 진을 60ml 정도 그리고 레몬즙을 20ml 정도 같이 넣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질을 으깨 주는데요. 뭐 머들러라는 그 으깨기용 칵테일용 도구가 따로 없으시더라도 뭐 긴 스푼이라든지 설탕이랑 잎이랑 레몬즙을 잘 섞이게 하면서 설탕을 녹일 수 있는 도구면 사실 뭐든 괜찮습니다. 바질을 으깨는 이유는 이제 바질의 향을 충분히 우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으깨는 거기 때문에 향이 충분히 우러났다, 충분히 바질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얼음을 조금 넣어서 쉐이킹을 잘 섞어주신 다음에 잔에 따라 내시면 돼요. 원래는 바질 잎이 이제 으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조각조각 되어 있을 거예요. 망으로 한번 걸러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액체만 마시는 게 원래 칵테일이지만 뭐 홈에서 그냥 집에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을 거야 이러면 그냥 조금 이파리 섞여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파리 섞은 걸로 그냥 막 먹거든요. 뭐 바질잎 자체가 저희가 생으로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허브이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냥 정말 바질은 향의 도구인 거네요. 네, 맞아요. 바질이 들어간 술은 진짜 신선할 것 같아요. 굉장히 여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레몬즙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탕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민트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칵테일이 모히토인데 모히토는 민트와 라임, 설탕 요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술이 이제 럼이라는 다른 술인데 좀 다른 버전, 바질 버전의 모히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상하는 맛은 비슷할 겁니다. 향을 다른 허브로 대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정말 잘 어울려요. 네, 도수가 조금 아무래도 칵테일이고 높을 수 있어서 술에 약하신 분이라면 술 양을 조금 조절해 보시거나 잔에 낼 때 큰 얼음을 같이 넣어서 그 얼음을 녹이면서 적당하게 희석해서 드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술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바질 있으면 한번 해먹어보고 싶네요. 별로 그렇게 재료가 복잡하지 않아서 맞아요. 다들 얼마든지 해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알고 있었던 술은 아니었고 작년에 이제 바질이 너무 또 무성해져서 바질 페스토를 해먹고도 바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씻어놓은 바질 잎을 뭘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술에는 들어가는 게 없나? 라고 해서 검색해서 알아봤던 레시피였어요. 제가 홈바에 손님을 초대한다는 느낌으로 너무 신나서 말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한테 요 바질 스매시를 한 잔 만들어 드리고 뭐 토크토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으로 저희 비대면이긴 하지만 요리 또는 조리 그 의미에 대해서도 그리고 레시피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주제를 쭉 흘러가기 때문에 정의를 가장 먼저 살펴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요. 이번에 제가 한번 반전을 줘보려고 색다름을 선택했습니다. 뭐 요리는 뭐냐, 조리는 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라면은 조리지. 그러면 뭐 음식을 제대로 차리는 게 요리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내가 내 한 끼를 제대로 내가 직접 차린다라는 거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오늘 토크토랑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도 저희가 직접 만드는 음식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차린 한 끼의 식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의 같은 거는 오늘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전이네요. 네. 반전으로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요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싸다니니까 네, 매일매일 요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별로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실은 요리 좋아하긴 하는데 대외적으로 저 요리 진짜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진 않아요. 오히려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긴 해요. 왜냐면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요리는 진짜 정말 생계를 위한 요리인데 일반적으로 요리를 잘해요. 전 요리 좋아해요. 그러면은 되게 누군가를 초대해서 되게 성대하게 이렇게 대접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기대감을 괜히 심어줄 것 같아서 잘 모르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하는 요리는 실은 제가 굳이 샌님께서 빼놓은 정의를 제가 굳이 다시 얘기하자면 실은 전 조리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저한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샌님은요? 저는 사실 좋아한다 라는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아마 빈도로 따지면 하나님보다 훨씬 적게 할 거예요. 지금 일상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꽤 많이 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요리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혼자 살고 재택근무를 했던 기간에는 거의 직접 계속 요리를 점심 저녁 다 해 먹었었고 맞아요. 뭐 배달도 거의 안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배달 시킬까 말까 싶었던 것 같고 또 처음 제가 독립했을 때 내 주방이 생기는 걸 진짜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독립하고 1년 정도는 배달 음식을 한 번도 안 시켜 먹기도 했었어요. 대단합니다. 그거에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때는 회사에서 점심도 먹고 하니까 뭐 도시락도 싸가긴 했지만 충분히 가능했고 그만큼 좀 내가 직접 차려서 내가 먹는다라는 게 그때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역시 즐거워야 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는 또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막 입맛이 엄청 까다롭냐라고 하면 그런 편 같지는 않은데 그냥 막 안 맞아, 안 먹어 막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맞아요.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근데 그걸 충분히 맞추는 식당을 잘 못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게 까다로운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막 엄청 입맛이 까다로워서 나 그 식당 싫어. 나 그 식당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준이 좀 높아요. 근데 입맛이 까다로워서 막 엄청 예민하고 막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도.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안 먹을 정도는 막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맞아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식당이 사실은 별로 없기는 맞아요. 해요. 그래서 웬만한 메뉴는 이거 그냥 직접 해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거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입맛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음식들을 집에서 시도해보게 되고 보통 집에서는 잘 안 해먹는 메뉴들도 해보게 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음식을 하면 내 입맛에 완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장점이어서 요리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내 입맛에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했어. 된장찌개를 했는데 이거 약간 맛이 좀 이상한데? 까진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뭘 더 넣으면 이걸 개선할지 내가 하는 요리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정말 레시피대로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정말 그램수 밀리수까지 다 맞춰서 넣는 편인데 라면도 진짜 딱 550ml에 막 3분 막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맛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보고 예를 들어 진짜 정말 요리를 잘하는 예를 들어 엄마나 샌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으면 예를 들어 단맛이 좀 부족하네 하면 설탕을 조금 더 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내 입맛에 맞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이게 또 막 먹는 것, 한 끼를 정말 맛있게 먹는 게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해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한 끼, 하루에 막 사실 5끼, 6끼를 먹을 수 없는데 이 한 끼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막 먹방을 즐겨보는 사람은 아닌데 뭐 그 먹방 보다 보면 여기에 이거 넣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되게 먹을 거에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저는 뭔가 이제 예능에서도 요리 막 시도하는 것들 나올 맞아요. 때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맞아요. 나한테 중요하니까 더 그렇죠. 노력하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저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약간 커밍아웃하는 느낌 좀 있네요. 맞아요. 그렇네. 그러면 이제 음식 하는 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접 만든 한 끼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리를 직접 한다라는 건 그냥 한 끼니를 때우는 정말 다양한 쉬운 방법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 한 끼 먹을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요리를 하는 이유, 뭐 좋아하든 아니면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의미가 있다면 뭘까?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관념적인 이유로 온전히 저를 혹은 내가 누군가한테 요리를 해준다면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하루의 의식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대부분 바쁜 거는 일하기 때문에 바쁜 거고 일은 실은 나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특히 저 같은 경우 남을 위한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하루 온종일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잠깐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저는 많았어요. 특히 바쁠 때.
근데 그때일수록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아침에 내가 조금 그 도시락을 싸면서라도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도시락을 싸니까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으니까 밥 할 시간은 항상 있는 거죠. 밥 먹어야 되고 밥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 내가 나를 위해서 요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한테 요리를 해준다면 그런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되게 루틴, 그런 리추얼, 이런 의식, 요런 이야기를 예전에 저희가 다른 주제를 다룰 때도 종종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요리를 일상적으로 매일 이제 도시락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루틴이자 의식이 되는 쪽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누군가를 위한 요리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그냥 전문 요리사가 아닌 이상 이걸 먹을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기는 하잖아요. 준비할 때. 저는 뭐 TMI지만 선물보다 편지를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한 글자도 쓸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그 시간을 내가 점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도 있었는데 요리도 좀 비슷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리를 대접한다는 게 되게 엄청 큰 마음을 쓰는 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얘기하다 보니. 맞아요. 엄청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심이에요. 그냥 선물을 주면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선물 주면 간단해요. 그 시간 물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선물이 어울릴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리를 대접하고 대접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반성하게 되는데요. 아니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네. 직접 만든 한 끼의 의미, 하나님에게는 뭔가 온전히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자 의식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경우는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먹개비 같긴 한데 그 실패 없이 맛있는 한 끼를 채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짜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였고, 제가 보통 요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저는 진짜 매 끼니를 요리하는 건 아니고 어쩔 때 이제 제가 하게 되니까 보통 저는 어떤 재료로 무슨 메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놓거든요. 또 이제 전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뭐 아니면 뭐 주중에도 이번 주말에는 나 이거 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배달을 시킬 때는 막 나 이번 주말에 뭐 시켜 먹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계획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통 그냥 배달해 보면서 그냥 대충 이건 별론데 이건 별론데 하다가 대충 고르게 되니까 항상 내가 해먹는 음식이 더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재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고 내 식성에 다 맞춰줄 수 있고, 저는 닭갈비나 찜닭 저희 또 닭 얘기가 나네. 닭 특집 한번 할까요, 우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토크토랑에게 닭이랑 이런 것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또 닭이 나왔네요. 그러게요. 제가 닭갈비랑 찜닭도 많이 해먹는 메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닭가슴살이랑 안심 같은 퍽퍽한 살을 좋아해요. 다른 거 거의 안 먹고, 다른 부위는.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으면 저는 닭가슴살로만 만들거든요. 하나님 너무 거의 굳어지셨는데. 네? 그렇구나.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주문을 외식할 때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제가 먹을 살이 별로 없는 이 한 마리를 굳이 돈 내고 사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한테는 뭐 조금 더 맛있을 수 있지만 막 다리랑 날개는 왜 2개씩 있는 거야? 하나씩만 있어도 되지 않아?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누구는 다리랑 날개만 있는 메뉴를 시켜 먹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 콤보가 정말 너무 싫습니다. 맞아요.
무슨 소린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샌님이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실패 없이 내가 하면 무조건 실패 없다. 이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평탄 막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뭐 계속 얹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요리를 할 때는 뭐 단맛 부족해? 그러면 넣고 뭐 짠맛 부족해? 이러면 넣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뭐 그리고 또 뭐 이런 맛도 그렇고 제 취향에 맞추는 것도 그렇고 방식 자체도 좀 건강한 조리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어떤 음식이든지 만드는 거 직접 보면 못 먹을걸?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디저트 같은 것들은 설탕이 진짜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도 이제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봤을 때 진짜 충격받았던 게 와, 보통 막걸리 맛을 내려면 설탕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었는데 최근에도 음식을 하나 만들면서 와, 이런 단짠을 내려면 설탕이 진짜 이 정도 비율이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건강한 방식, 그리고 저는 기름에 해야 되는 것들을 대부분 좀 물로 이제 센 불에 물로도 충분히 익힐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대체하는 편이어서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라는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건강한 방식에서 연결된 이야기로 이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음식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해먹게 되면 대부분 맞아요. 있는 재료 그대로를 쓰고 뭐 해봤자 거기에 조미료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식을 하면, 내가 내 음식을 하면 확실히 좀 설탕 같은 거 레시피보다 덜 넣어도 맞아요. 충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레시피 보고 하는데 뭐 설탕을 큰 숟갈로 2숟갈 넣으세요 이러면 잠깐 이렇게 편집해야겠다. 2숟갈? 삐 넣어주세요, 삐. 그럴게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뭐 요즘에는 스테비아, 맞아요. 알룰로스 이런 걸로 맞아요. 저는 또 대체를 하는 편이어서 맞아. 그런 것들. 맞아. 할 예를 수 들어 뭐 있는. 소금 같은 것도 그냥 소금 아니고 맞아요. 좋은 소금, 맛있는 소금, 맞아요. 참기름도 더 맛있는 참기름 막 맞아요. 이런 걸 넣게 되다 보면 확실히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또 저는 요리 좋아하니까 마지막으로 그 한 끼, 내가 직접 만든 한 끼의 의미 생각해보면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성을 담은 한 끼를 준비하고 싶다 맞아요.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메뉴를 고르거나 조리법도 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거나, 뭐 저는 엄청 동생을 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동생이 파스타를 하면 엄청 푹 익은 면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푹 익은 면을 싫어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동생이랑 같이 파스타를 먹을 때는 조금 더 익히죠. 제가 보통 익히는 것보다. 이런 것들도 되게 그 사람을 위한 생각이자 그쵸. 배려이자 뭐 이런 것들이 요리 한 그릇에 그냥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맞다. 그런 것들도 그러네요. 되게 좋은 포인트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었습니다. 저거 너무 사랑이네요. 나는 안 좋아하는데 동생이 좋아하니까 푹 퍼지게 해주는 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샌님의 표정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했는데 배려, 예의 네, 정도. 네. 근데 제가 이 정성을 담은 한 끼에 되게 집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약간 이야기가 셀 수도 있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금도 되게 존경하는 같이 일하셨던 임원분 중에 한 분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의 취향을, 음식, 술의 취향을 되게 좁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뭐 맥주 중에서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너무 구체적이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나 이런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사람들 중에는 막 뭐 줄 서서 맛있는 거 먹고자 하고 이런 거 되게 이해 안 간다. 그냥 한 끼 때우면 그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는 그게 되게 효율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다고 느낀다라고 했었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되게 그냥 한 끼 때운다라는 게 그냥 에너지원만 그렇지. 얻으면 되지. 또는 뭐 그렇지. 진짜 나중에 극단적으로 그냥 캡슐만 먹으면 배고픔 없어지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되게 먹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근데 그 하나하나의 즐거움을 다 놓치고 그냥 앞만 보며 달려갈 거면 결국 우리는 인간은 다 죽는데 그냥 효율적으로 죽고 싶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누가 들으면 되게 막 뭐 이상한 생각이다, 막 개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되게 그래 좋아하는 거 그냥 그럼요. 충분히 즐기고 좀 남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내가 이 한 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 막 3시간을 소스를 끓여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거 충분히 집중하고 열정 보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 오히려 더 진심이 된 것 같습니다. 엄청 띵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효율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렇네요. 맞아요. 저한테도 오늘부터 좀 그 한 끼의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먹는 거 좋아하고 좀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데 저도 조금 더 좀 정성 들인 한 끼를 맛있는 한 끼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짐하게 되는 한 그쵸. 마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제대로 잘 한 끼를 차려 먹으면 그냥 때우자 보다는 그냥 막 배부름이 사실 엄청 퀄리티가 달라지는 건 사실 아닌데 그냥 에너지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맞아요. 그냥 정말 급히 시간 없고 빨리 배고픔만 채우자 이런 느낌으로 꼬르륵거리지 않게 하자 이렇게 음식을 밀어 넣은 거랑은 확실히 다른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 저도 도시락을 먹게 된 계기가 이제 급식이 너무 질려서인데 급식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애들 입맛에 맞춘 메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도 또 한창 성장이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이 엄청 많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파스타랑 피자랑 뭐 치킨 막 이런 느낌으로 메뉴가 나온 날이 꽤 있거든요. 고기 감자튀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 끼를 먹는 게 너무 배도 부르고 근데 살도 찌고 그쵸. 너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게 처음이긴 한데 저도 앞으로는 한 끼의 그 질을 더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효율적으로 죽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즐겨야죠. 맞아요. 저 일상의 레시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음식 이야기 할 때 사실 음식 레시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뭐 직접 저희가 조리를 하진 않더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뭐 이야기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스페셜 레시피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하나님도 요리를 좋아하고 자주는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도 좋아하다 보니 각자 자신 있는 레시피를 한 가지 정도 또는 뭐 간단한 요리 팁이라도 좀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먼저 해보세요. 거기가 전문가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신 있는 레시피라고 하면 조금 거창할 것 같고 그냥 주위 사람들이 먹어봤을 때 가장 많이 호평을 했던 막 좋아, 맛있어, 이거 진짜 신기해 이런 이야기를 했던 메뉴가 떠오르는데 닭갈비도 워낙 많이 하긴 했지만 거의 블로그 레시피를 보고 그냥 내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만 조절하는 거여서 그거 빼고 제가 추천하는 레시피는 떡볶이입니다. 진짜 쌤님이 만들어준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설명해주세요. 제가 사실 요즘은 탄수화물을 좀 자제하고 있어서 거의 떡볶이를 먹지는 않고 있는데 예전에 진짜 많이 해먹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떡볶이 해먹으면 무조건 제 담당이 됐거든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엄청 특별한 킥은 없고 그냥 뭐 남들 다 얘기하듯 가능하면 육수, 뭐 채수든 멸치 육수든 육수를 사용해라. 그리고 저는 이제 떡국떡을 일반적인 떡볶이 떡보다 더 선호합니다. 그게 간이 더 잘 배고 더 적절하게 좀 섞어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더 좋아하고 또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고 싶다면 뭐 양배추나 양파가 충분히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레시피고요. 제 떡볶이의 사실 핵심은 참치 캔이에요. 맞아요.
막 참치를 막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응. 제가 참치캔을 꺼내면 응. 막 엄청 나는 좀 막 이렇게 응.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일단 먹어봐라. 어. 한 번도 맛없다고 한 사람이 없다.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넣어서 해드리면 응. 이제 아무래도 참치 자체가 좀 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감칠맛도 있고 그쵸. 그래서인지 확 맛이 좋아집니다. 뭐 물론 기름을 빼지 않으면 굉장히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쫙 빼서 참치캔을 재료들이 뭐 채소나 떡이나 어묵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익었을 때 넣어서 같이 마무리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뭐 라볶이로 먹어도 사실 추천해요. 라볶이로 먹으면 오히려 그 참치가 부스러진 것들이 면이랑 같이 잘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샌님이 해준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막 저희 친구는 막 떡볶이 해달라고 집에 놀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떡볶이가 아니고 맞아요. 특히 떡국떡이고 그다음에 참치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는 떡볶이가 아니고 햄님이 해줘야만 먹을 수 있는 떡볶이여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 양배추 많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요리에 별로 자신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요. 저는 제가 한 음식이 되게 맛있고 잘 먹는데 이게 남의 입맛에도 맞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자신이 없어져서 실은 자신 있는 레시피 한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되게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실은 제가 잘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저는 대부분 도시락을 위해서 혹은 내 저녁 식사 한 끼를 위해서 그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해봤자 뭐 정말 많이 하는 건 두부조림 많이 해먹고요. 두부조림 너무 좋아하는데. 두부조림 진짜 해먹는데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두부 썰어서 굽고 거기다가 간장 뭐 약간 감칠맛 좋아하시면 미림 뭐 약간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끓이면 되는 거니까 진짜 별거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다가 최근에 해먹은 것 중에 굉장히 맛있는 게 있어서 요거 하나 소개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쇼가야키인데요. 쇼가야키라고 하면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저요. 일본 가정식이에요. 쇼가가 일본어로 생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쌤님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고기가 들어가나요? 돼지고기를 간장 생강 양념으로 구운 거예요. 약간 데리야끼인데 생강 맛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엄마가 해주신 제육볶음을 진짜 좋아하는데 다른 데서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의 비결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엄마 별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쭉 레시피를 읊어주시는데 생강이 들어가는 게 좀 포인트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는 혹시 생강 맛을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실은 일본에 갔을 때 쇼가야키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저게 가정식이어서 막 이런 호화스러운 식당 가면 안 팔고 정말 정식파는 이런 데 가야만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생강이 얼마나 다듬기 힘든지는 샌님도 잘 아시죠? 정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도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마트에서 생강 얼린 큐브 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걸로 그럼 한번 해먹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일반 데리야끼 양념처럼 하시고 거기다 생강만 넣으면 되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굉장히 맛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해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강맛 이런 알싸하거나 향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음식에 생강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먹어 봐야겠네요. 저게 원래는 돼지고기 넣는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해먹는 김에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돼지고기랑 또 그 요새 가지
싸고 돼지고기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가지 잘라서 해 먹어봤는데 가지도 너무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맞아. 저는 고기로 하는 양념을 채소 요리로 바꿔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왕이면 좀 채소 위주의 식단을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저는 깐풍기 소스를 채소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편이라서 지금도 그것도 맛있겠네요. 가지로 한번 해보면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지 되게 잘 어울렸어요. 좋습니다. 레시피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유가 되시거나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한 주에는. 둘 다 별로 그렇게 일반적인 레시피가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한번 해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하기 전에 이럴 때 이런 레시피 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어떤 요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저도 지금 마침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가 있고 맞아요. 뭐 이것도 한번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검색해도 잘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맨날 맞아요. 똑같은 것만 나오고 맞아요. 너무 흔하고 그래서 좀 고민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요즘 약간 이 같은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맞아요. 사람 좋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초대까지 했는데 배달 음식 먹일 수 당연히 있어요. 저 다른 집에 가서 배달 음식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해 먹이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봤거든요. 막 솥밥해서 먹이고 막 이런. 그래서 무슨 뭐 자기네 집을 무슨 어디 식당, 자기 사는 지역 이름 붙여서 어디 식당, 뭐 무슨 가정식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친구들 초대해서 한 끼 대접하는 이런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초대를 했을 때 대접할 만한 요리. 그게 굉장히 근데 저는 이게 하나만 딱 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코스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을 떼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너무 제각각이면 안 되고. 그쵸. 좀 적절히 어울려야 되고. 맞아.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쌤님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사실 초대 너무 좋아하고 맞아. 사람들 놀러 와서 그 음식을 저 진짜 그 통일성과 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막 아예 메뉴판 만든 적도 있고요. 맞아요. 코스 요리처럼 와인 먹으러 친구가 놀러 오면 아예 메뉴판에 막 안티파스토 전식부터 이제 마지막 디저트까지 그리고 이 메인 요리에는 이 술이 나갑니다. 막 이렇게 맞아요. 프린트해서 맞아요. 준비해 놓을 만큼 약간 그 초대와 이런 파티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세트가 있어요. 여러 번을 해가지고 또 이사를 할 때마다 집들이를 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그나마 가장 최근에 했었던 것 중에 또 하나님도 왠지 좋아할 것 같은 요리가 약간 중식 스타일, 중식풍의 조합인데 동파육을 메인 요리로 하고 그리고 뭐 고기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깐풍기 소스로 가지 튀김이나 가지 볶음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저는 가지를 튀겨서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고 제가 만들고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동했습니다. 특히 동파육은 이게 집에서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고기를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쵸, 맞아요.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야 성대한 것 같고. 근데 구우면 사실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정작 판을 벌려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뭐 펼치고 치우고 막 이러는데 또 충분히 이야기 나눌 시간을 뺏기게 돼가지고 실제로 되게 번거로워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수육을 고민하다가 수육 말고 동파육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동파육 레시피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되게 오랫동안 끓여야 돼가지고 그 중식당 가도 되게 비싼 요리 맞아요. 미리 예약받고 이러잖아요. 되어 있는데 일단 고기를 한번 삶아내고 다시 이제 뭐 튀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최대한 간단한 버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수육 삶듯이 뭐 여러 뭐 커피나 이런 것들 월계수잎 같은 거 넣어서 일단 고기를 잡내 없이 삶으신 다음에 튀기는 부분은 정말 작게 프라이팬에 기름해서 앞뒤만 튀겨도 되고 뭐 에어라이어로 사실 그렇네요. 익혀도 맞네요. 되고 겉을 바삭하게 익혀도 그쵸. 되고 그 뒤에 이제 소스는 정말 동파육의 전통 소스를 하려면 이제 중국식 장도 필요하고 한데 뭐 간단 야매 요리로 찜닭 레시피에 보통 콜라를 많이 쓰듯이 맞아요. 동파육도 콜라와 간장을 1대1로 섞으면 얼추 비슷한 그렇네요. 그런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세한 레시피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이 있겠지만 요 동파육이 진짜 제가 하면서도 이거 너무 판을 크게 벌렸나 싶었는데 끓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거 올려놓고 다른 걸 하면 돼서 되게 괜찮네요. 초대 요리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고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제가 했는데 저 고기 요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날 바로 동파육 먹은 바로 그날 바로 너무 맛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샘님이 고기 맛있다고 한 거 되게 오랜만이어서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파육 한번 좋아요. 동파육이랑 해가지고 가지볶음에 왜 요새 그 인터넷으로 냉동 짬뽕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밀키트 엄청 그쵸. 잘 나오죠. 그런 거까지 해가지고 한 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세트겠어요. 진짜요. 술도 중국술로 해가지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좋죠. 좋아요. 예전에 소개했던 연태고량주 이런 거 아, 추천합니다. 좋다. 연태고량주 맥주라면 칭따오 막 네. 이런 거. 그리고 생각보다 이 동파육이나 이런 중식 요리에 뭐 마라 같은 강한 향신료만 아니면 레드와인도 좀 잘 어울리는 편이어서 어떤 술이든 사실 곁들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 팁을 얻어갔네요. 좋죠. 바로 당장 다음 주에 초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동파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보통 초대 요리 이번에 고민하셨던 거 아니면 과거에 생각하시거나 실제로 초대 요리 했었던 것들 어떤 것들 있으세요? 저는 감바스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파스타 이런 맞아. 거. 왜냐면 그냥 하기 쉽잖아요. 때려놓고 맞아, 끓이면 되니까. 맞아요. 하기 쉬우니까 감바스 하기 쉽고 무조건 맛있고. 맞아요. 그래서 감바스 그다음에 뭐 파스타도 소스만 있으면 되고 저 감바스에 맞아요. 파스타 싸가서 말아 먹어도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저런 거는 실은 저는 감바스 맥주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술이랑도 잘 어울리고 왜 집들이 같은 거 오면 와인 같은 거 많이 사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와인하고도 잘 어울리고. 맞아요. 그래서 감바스, 파스타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정말 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빈도로 따지면 저도 파스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또 한국인은 탄수화물 먹어줘야 되잖아요.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있어야죠. 밥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한식으로 차리면 사실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맞아요. 한식이 진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야 되는 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그래서 보통 파스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저도 뭐 에그인헬 같은 거 괜찮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스타 면 넣어서 나중에 먹고 이런 맞아요. 음식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저 로망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솥밥. 솥밥해서 제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봤는지 영상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솥밥 해가지고 딱 가운데 넣고 사람들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거 뚜껑 열어서 김 모락모락한 이렇게 섞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줘서 그냥 간단한 뭐 장아찌, 김치 이런 거랑 함께 먹는 그런 것도 너무 되게 정갈해 보이고 되게 좋더라고요. 로망입니다. 솥밥도 좋죠. 근데 솥밥은 저는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몇 번 해보면 굉장히 그래요? 쉽다고 느끼실 것 같은 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매일 해먹는 걸 솥밥으로 많이 맞아요. 음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느낌인데 솥밥류가 생각보다 쉬운 이유가 대부분 장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이제 간장 양념장으로 이제 맛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재료 자체만 잘 어우러지면 뭐 손질만 잘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햇님은 혹시 지금 고민되고 있는 어떤 상황 같은 게 있나요? 저도 있어요. 제가 이거 질문을 준비했었던 이유가 이제
제 집에 초대하는 것들은 저도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갖고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면 될 텐데, 누군가의 집에 갈 때 가져갈 만한, 또는 뭐 야외 공간, 뭐 아니면 요즘 파티는 그렇게 많이 안 할 수 있지만 포틀럭 파티를,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파티를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 가져갈 만한 음식. 제가 이거를 되게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 함께 사시는 부모님께도 그렇고, 어디 가는데 음식을 싸가기로 했다,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것들 되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희 레파토리가 되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맨날 뭐 카프레제 꼬치, 아니면 카프레제, 뭐 까나페,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 드리고 뭐 도와드리고 했는데, 색다른 거 없을까, 이런 거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왜 샌님께서 비어이크 갔을 때 토마토 마리네이드 한 거 가져와서 안주를 먹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 그거 최근에 집에서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그리고 되게 육이 나더라고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양상추 잘라서 토마토 마리네이드 올리면 샐러드가 되고, 맞아요. 그거 면 삶아가지고 면 말아 먹으면 파스타가 되고, 뭐 거의 그냥 약간 서양식 김치? 피클? 이런 느낌으로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려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막 퍼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병 같은 데 좀 싸가지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빵 이런 데 올려 먹어도 괜찮지. 맞아요. 제 레시피를 좋은 정답으로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곁들임 음식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가져간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 진짜 빵이나 크래커나 뭐 냉파스타로 맞아요. 쇼파스타, 뭐 맞아요. 푸실리 같은 거 삶아가지고 쇼파스타랑 같이 병으로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거의 김장을 하실 정도의 많은 양을 만들어 두신 저 감자 샐러드도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그 감자 으깨서 하는 샌드위치 속, 그걸 지금 집에 무슨 마을 잔치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양을 해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그쵸. 저것도 그냥 퍼먹어도 되고, 빵이 있으면 빵에 싸먹어도 맞아요. 되고, 이러니까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음식을 직접 만든다는 것, 내가 만든 한 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로 오늘 주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온전히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저는 저게 의미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정성과 시간을 쏟는다는 게 진짜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네요. 또 막 너무 멀리 간 해석일 수 있지만, 음식이라는 건 어쨌든 먹고 나면 그 사람의 일부가 되기도 하니까 그냥 좋네요. 그런 느낌에서는 훨씬 더 그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팬님은요? 저는 더 건강하고 즐겁게 일상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 끼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일상을 채우는 것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요. 아니, 오늘 저는 역시 햇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가는데 한 끼의 중요함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절실히 느끼고, 또 오늘부터 가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그 루틴을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면서 더 일상을 풍부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디저트는 저답지 않게 오늘 처음도 반전, 마지막도 반전인데 그렇네요. 콘텐츠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저와 거리가 먼 유튜브입니다. 정말 거리가 머네요. 네, 제가 유튜브를 정말 안 보는 사람인데, 맞아요. 요리나 레시피라고 하면 요즘 사실 유튜브를 빼놓고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영상을 안 보는 사람이라서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찾아봐도 보통 블로그를 좀 찾아보는 편이고 그냥 제 입맛에 맞춰서 대략 조절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제가 주로 지금 먹고 있는 집밥에도 그렇고 좀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레시피에도 아마 유튜브 레시피 오늘 소개해드릴 이 레시피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알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감이 오시죠? 바로 백종원님의 그렇죠. 유튜브입니다. 약간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네, 선생님, 혹은 선생님. 선배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저도 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뭐 저희 어머니도 백종원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메뉴나 레시피를 시도하시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출연하시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이 있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콘텐츠는 저도 가끔 봤었는데 레시피를 따로 유튜브에서 확인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요즘 블로그를 검색해도 결국 거의 다 백선생님 레시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맞아. 이제 한국인의 레시피를 천하통일하시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제육볶음을 하고 싶다. 그럼 제육볶음만 쳐도 백종원 레시피 맞아요. 이렇게 다 연관 검색으로 뜨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오늘 한 끼를 나나 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워보는 과정으로서의 요리나 조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의미가 있다는 거는 뭐 들어보니 알겠는데 여전히 음식을 직접 만드는 건 좀 두렵고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 백종원님의 채널을 보시고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걸 한번 찾아서 조금 뚝딱거리더라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 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그 전문가를 위한 레시피가 아니라 일반 사람을 위한 레시피여서 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재료를 많이 깔아놓고 시작하긴 하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빼시잖아요.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요리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요리도 그렇고 한 번 열었지 맞아. 두 번부터는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별로 번거로운 일이 실은 아니에요. 맞아. 오늘 이야기했던 더 소중한 한 끼 만들기 이게 결국 더 소중한 일상을 만드는 걸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는 밥상들 사이에서 새로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에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한 끼를 직접 만들어보는, 대접해보는 그런 즐거움을 한번 채워보시기를 추천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